안녕하십니까. 녹제 조현상입니다. 좀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익숙해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가을 햇살 아주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오전 햇빛인데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몇 회를 찍어서 올려봤더니 이제 조금 저하고 이렇게 이제 안면님 익숙해지신 구독자분들 같습니다. 대놓고 막 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내놓으라고 하시고 뭘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중 난 관리 그것을 저한테 만들어 내놓으라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바쁘거든요. 난 분갈이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근데 자꾸 또 난 관리를 연중을 해 내놓으라 그러시면 제가 너무 벅차고요. 제가 약속은 못 드립니다 했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1년 연중 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떤 많은 그 자료 같은 것 또 어떤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분량도 많습니다. 뭐 한두 시간에 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다 못해 월별 난 관리해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이 난 관리 월별 날 관리에 관한 동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잠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이거든요. 오늘이 10월 19일인데요. 조금 늦었지만 10월의 난 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수 의견 제 조그만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10월에 관해 난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게 안경을 오늘 끼고 있으니까 더 눈이 부리부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 채널 요 카메라가 잘 안 보이고 뭐 예제를 들어드려도 제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안경은 일할 때만 쓰고 이제 컴퓨터 볼 때만 씁니다만은 할 수 없이 제가 제 화면을 보느라고 지금 썼습니다. 잘 보이네요.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이미지가 범죄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10월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무리죠. 무엇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분갈이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난 분갈이 하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1년에 약 4가지 유형으로 3월, 5월, 또 8월, 10월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아직 확인하지 못한 신화의 밑달림 이것을 떼지 못한 분들은 마저 떼서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 신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신화가 달렸는가 밑부분에 달려있는 신화는 빨리 지금 제거를 해서 겨우내 이 뿌리가 활착을 해서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까지도 사실 난실에서는 난이 성장을 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7, 8월 달에 빨리 난이 자라버리고 9월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보통 한 처서 정도나 한로 정도 되면은 거의 생장점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난실에서는 자연 상태보다 자라는 시기가 더딘 반면에 어느 정도 11월 중순까지도 생장을 하게끔 이제 보통 에라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시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일단은 첫째는 못다한 분갈이를 마저 해야 된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낮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많은 시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 최저 기온이 9도, 최고 기온이 14도인데요. 지금 굉장히 춥죠. 왜냐하면은 난초가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에 가장 잘 큰다고 하거든요. 원래 가장 좋은 생장 온도는 23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15도 이상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큽니다. 근데 요즘은 외기 온도가 9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자라죠. 추워서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난실은 이제 그런 외기 온도를 직접 닿으면은 미처 생장이 다 못한 난초들이 어떤 그 생장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난실 온도를 밤에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 유지를 밤에도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철에는 보통 한 그래도 14, 5도 정도는 유지해 줘야 밤에 낮에 이제 온도가 한 20여 도, 20도 정도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계속 못 자라는 신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 밤 기온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시를 활짝활짝 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습도가 부족하면 또 난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습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제 하우스에도 요 옆에 있는 부분은 낮에 열질 않습니다. 거의 아주 뭐 한 24, 5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 위에만 살짝 뚜껑을 열어서 김만 좀 빼주는 정도, 이 정도 하고 낮에도 어느 정도 훈훈하게 습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낮, 밤 기온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이제 못 자란 신화들을 마저 생장시키기 위해서 뭘 줘야죠. 밥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제를 줘야죠. 영양제는 이제 활력제가 있고 비료가 있는데요.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료를 주시되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주던 비료보다 농도를 묽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장 활동이 한여름에 생장기 때처럼 잘 자라질 못하고 조금 더디기 때문에 그만큼 비료도 묽게 줘야죠. 보통 비료 같은 경우에는 2000대 1 정도 주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주면은 사실은 비료 장애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대 1 정도, 가능하면 묽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만 줘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월초 정도의 비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월 후반기 정도에 미량 요소가 많이 포함된 활력제 이 정도 한번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월 초에는 10월 월 초에는 비료를 한번 묽게 주시고, 월 후반기에는 활력제를 또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생장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늦신아들한테 오는 세균성 곰팡이 질환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균제나 살충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균제, 살충제는 혼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혼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혼용을 해서 주었을 때는 잎에 장애반이 나타나거든요. 얼룩얼룩 바이러스반처럼 그런 장애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저도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그 연구를 해놓으시는 거 있던데 그걸 도표를 봐야 됩니다. 저도 어떤 약제와 어떤 살충제와 어떤 살균제를 혼합하면 안 된다, 어떤 건 된다, 이거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지금도 뭐 계속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구독자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물론 혼용 안 하고 따로따로 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곰팡이 이제 살균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성 살균제, 그러니까 생물로 분류되는 세균성 살균제가 있고, 그다음 현기성, 그러니까 곰팡이 세균성, 곰팡이 식물성, 그러니까 생물성 세균은 세균이 따로 있고, 또 식물성 세균, 곰팡이의 그 약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살균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성 살균제, 식물성 살균제. 제가 말을 막 생각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튼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각자 또 구분해서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번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생물성 살균제 한번 주시고, 또 한 열흘 쉬었다가 식물성 살균제 한번 주시고, 또 살충제를 한번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아마 올 난초가 자란 동면기에 들어가기 전,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 어느 정도 이 소독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난초는 말 그대로 난초만이 알기 때문에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건 지가 알아서 하겠죠. 다만 이제 나는 이제 난을 돌보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 친구들이 무리 없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준다? 이 정도 역할에서 끝나야지, 내 맘대로 안 자라준다고 해서 또 이거를 또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난초 뿌리가 분갈이하고 지금 예민한 시기에 그 아시다시피 뿌리에는 미세한 털이 나 있죠. 근모, 그 말미잘 촉수 같은 근모가 아주 예민합니다. 자꾸 분 들었다 놨다 하면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말미잘 촉수처럼 자꾸 우무처럼 들거든요. 그럼 다시 그 근모를 뻗어서 그 난석에 달라붙어 활착을 하는데 또 뭐 어떤 분은 3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일주일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2주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이 뭐 현미경으로 그 투명 용기에 넣고 촬영을 해서 어떤 분이 그거 좀 자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 빼박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그 100만 뷰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뭐 그런 의미로 이상 뭐 10월 난 관리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빛입니다. 햇빛. 제가 방금 세 번째 얘기를 햇빛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약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따뜻하게 쬐고 있는데요. 사람도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하죠. 왜냐면은 대기 온도가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덜 돼가지고 우울증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장 잘 돼가지고 동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열심히 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단백질을 보충을 해서 벌브에 저장을 해서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빛이 제대로 쬐어주지 않으면 벌브가 굵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만큼 내한성도 약해지게 되고 냉해나 동해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그래서 가을 햇빛은 최대한 많이 줘라.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여름에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보통 한 6천 룩수에서 12,000 룩수, 그래서 6천 룩수 이상의 조도만 되면 난이 충분히 광합성을 하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여름에 그늘 밑에서 어두운 데서 6천 룩수에서 12,000 룩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자꾸 빛의 광량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문헌을 책자를 보면은 난이 가장 생장이 좋은 조도는 12,000에서 15,000 룩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아주 강한 태양빛의 조도가 약 한 20만 룩수에서 25만 룩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광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6천 룩수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해서 난시를 다 차광을 해놓고 습도 유지를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물을 줍니다. 습도 유지를 한 70-80% 이상, 한 80% 이상 높여가지고 난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보통 난실에서 자라는 난보다 그렇게 기른 난초들은 훨씬 잘 큽니다. 키가 한 2-3cm 이상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상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이 다른 사람의 난실에 가서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키워줘야 그렇게 크는데 다른 난실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크질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못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좀 다툼도 오갈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떤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해서 뭐 또 뭐 비판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 배양장이 누가 갖다 키우고 어떤 분이 어느 곳에 갖다 키우더라도 비슷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키워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량도 충분히 줘야 되고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고통스러운 좀 자기 조건에 완벽하게 맞지 않은 자연과 같은 이런 조건도 주어서 어느 난실에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난으로 배양하는 것이 올바른 배양법이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10월 정도 되면 지금 산에 가보면은 어느 정도 낙엽이 거의 시들어서 어느 정도 한 50% 이상 지고 없거든요. 그럼 광량을 거의 직선으로 받죠, 한나절 정도는. 그러면 그 정도 한나절 정도, 오전 햇빛 정도는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반직사 정도로 그냥 주어도 난 생장에 나오면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벌브가 더 굵어지고 더 강하게 되는, 내한성이 강하게, 면역성이 강화되는 이런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10월 달에만큼은 햇빛을 아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햇빛을 줘야 되느냐? 햇빛은 두 가지가 있죠.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 적외선은 뭐냐면 이 빛에 포함된 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이 필요한 것은 빛이지 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외선은 언제 강하느냐? 자외선은 아침에 강하죠. 그리고 점점 해가 머리 위로 올라와서 가까워질수록 적외선이 강해집니다. 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한테 필요한 빛은 오전 햇빛, 열은 적고 빛은 강한 자외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이 좋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철에는 첫째 못다한 분갈이를 다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생장 활력제와 비료, 생장에 필요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넓게 해석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살기운제와 살충제를 또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광량을 충분히 주어서 벌브가 여물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10월 난초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두서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어디 뭐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실수도 실수답게 해야 인간적인 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튼 제가 마무리 멘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니 저 손가락 이거 제가 일하다가 이거 저 절단을 당해가지고 잘라놨더니 손가락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나중에 제 직업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좋은 일 하다가 다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 딱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꼭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 영화 보면은 황제가 탁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주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말 예쁜 그 여자 연예인 그 구하라 같은 친구도 그 그냥 사람들이 이거 댓글 막 해가지고 그 자살까지 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불만 있으신 분은 댓글을 주시든지 그냥 퇴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댓글로 뭐 야 그건 뭐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알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다 시장 방송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꼭 이런 분이 꼭 한 분에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상처받습니다.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뭐 어디 사회에나 갑론을박은 있죠. 그리고 음과 양이 있고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상 좋은 10월 출랑 관리 하셔가지고 내년에 훌륭한 꽃들 또 멋있는 난초들 잘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